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비난 성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최근 러시아 관영 매체인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일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거듭 밝히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에 배치한 무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신홍철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에 맞서 북러 사이의 협력과 전략적 전통적 관계를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밀착 행보를 보여왔던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지난 6일 화상으로 진행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미한 연합훈련 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북한과의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대사는 북한이 미중 미러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을 활용해 주한미군 철수와 연합훈련 중단 같은 북중러 3국 공통 입장을 부각시키고 밀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미러 관계가 점점 악화될수록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에서 운영하는 군사력에 대해서 경계심을 높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강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접점이 좀 있다고 봐야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2018년 이후 언급하지 않았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다시 전면에 내세운 것에 주목했습니다. 대미 협상 장기 교착 상황에 따른 초조함을 드러낸 것으로 미중 미러 간 군사적 갈등 상황을 이용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들의 시간이 없다라는 초조함이 반영이 되고 그 초조함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협상을 빨리 좀 돌려야 된다라는 거. 최근에 보이는 중국, 러시아까지 보면 그런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하면서 뒷배를 만들어 놓는 거죠. 협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조치들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박사는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협상 재개 조건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자극하기 위해 북중러 연대 강화 카드를 부각시키는 이중 전략을 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에게는 어쨌든 미국과의 협상의 여지는 계속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은 향후 수년간 한반도 정세를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차원에서 내년 3월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북중러 밀착을 강화하면서 남북협력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에 적극적으로 미국 또는 한국과의 대화 국면을 만들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의 핵전력을 총괄하는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미국의 핵전력으로 북한 등의 핵 위협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12일 우주와 미사일 방어 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가진 핵전력으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제해야 한다면서 이들 국가들의 잠재적 위협을 이해하기 위해 훈련과 준비태세 작전 개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국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사일 방어 태세는 미국 국방의 필수 요소라면서 지난 11일 미국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가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니트맨3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언급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미국이 이 같은 신형 ICBM 체계로 교체하지 않는다면 전략적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전략 핵잠수함 SSBN, 장거리 폭격기 B-52와 B-2A 등 미국의 3대 핵전력을 총괄하고 있으며 리처드 사령관은 앞서 지난달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한반도 정세와 동맹의 억제 태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쿠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를 놓고 미국을 겨냥한 비난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산적한 내부 문제를 겪으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통제하는 동시에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쿠바 반정부 시위에 대해 주민들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독재 정권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주의 국가 쿠바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더 심각해진 경제난으로 지친 국민들이 지난달 중순부터 자유를 외치며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쿠바 당국의 강경 진압 속에 800여 명이 체포되고 500여 명이 아직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리성권 외무상은 13일 쿠바 반정부 시위에 대해 미국의 배후 조종으로 발생한 것이며 사회주의 쿠바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감행한 반혁명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쿠바 사태에 대한 미국 음모론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은 쿠바 정부가 이번 사태로 무너질 경우 북한 정권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정보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n the broader sense, this is, I think, a concerted effort for Kim Jong-un's political warfare strategy to control the information environment. They are trying to shape the narrative. Whether it's exercises wi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ether it's engagement, North and South engagement, whether it's COVID, sanctions, in this case, Cuba, in the Cuban situation. The regime is trying to control the information environment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을 지낸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북한의 이런 행보를 쿠바 사태와 유사한 일이 북한에서 발생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선제적 노력으로 분석했습니다. It's a mix of both. It's an opportunity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r the Kim regime rather, to criticiz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to again show that one is more superior than the other, and that North Korea is not going to be, let's say, caving in to the pressur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n from the domestic perspective, there's a possibility that what took place in Cuba could be, or it could even happen in the United States, and it might be concerning to Kim Jong-un, his family, other North Korean officials.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과 백신, 심지어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 북한 내부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북한이 현재 안고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엘리트층과 주민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난하기 위한 지렛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쿠바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바 사태와 관련한 이례적인 대미 비난과 같은 북한의 행보는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쿠바 사태에 대한 북한의 대미 비난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쿠바 반정부 시위는 독재 정권이 주민들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고 쿠바 정부에게 국민 인권과 자유, 열린 정보 환경 존중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정부를 찾는 쿠바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한국 내 북한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통일부 직원을 사칭한 이메일 해킹 공격을 펼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이 밝혔습니다. 한국 내 사이버 보안 업체 이스트 시큐리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탈륨이 통일부에서 탈북민 정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 사무관의 업무용 이메일을 사칭해 스피어 피싱 공격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공격 대상은 대부분 한국의 대북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킹 공격에 사용된 이메일은 최근 유명 인사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어 사이버 안전에 유의를 부탁한다는 본문 내용으로 대상자를 현혹시킨 뒤 첨부된 악성 문서 파일을 열어보도록 유인하는 특징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트 시큐리티 측은 최근 한국 내 사이버 보안 위협이 가중되고 민관 사이버 위기 경보가 정상에서 관심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격자가 이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공격이 지난 5월에 발생한 북한 해킹 조직 탈륨의 위협 공격과 동일한 수법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탈륨은 김스퀴라고도 불리는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지난 2019년 미국의 세계적 인터넷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계정 도용 해킹 혐의로 탈륨을 미국 연방법원에 고소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한송유관공사, 서울대병원 해킹 공격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둔 보건의료 비정부기구 샘 복지재단의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10일자 서한에서 안보리 결의 2397호 25조와 제재 이행 안내서 7호에 따라 샘 복지재단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 특히 평양 제3인민병원에서 사용될 의료 장비와 의약품, 식료품의 북한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내년 8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위의 이 같은 결정은 샘 복지재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여파에 따른 물자 생산과 운송의 어려움 때문에 면제 기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며 샘 복지재단이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2월 평양에서 운영 중인 제3인민병원에서 쓸 엑스레이 장비와 증기 멸균기, 약물 주입 펌프, 의료용 가위와 환자복 등 의료용품에 대해 제재 면제를 받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때문에 제재 면제 기한인 지난해 8월까지 물품을 반입하지 못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의 광복절 76주년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한 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간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15일 한국 광복절을 맞아 미국을 대표해 한국 국민들에게 축하와 축복을 전한다면서 지난 70여 년간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21세기 가장 시급한 국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한국과 같이 대처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한 양국의 우호와 동맹 관계는 철통같이 굳건하며 보다 번영하고 안전한 미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미국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